유형 10번 비율 분석법하고 어림셈법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 비율 분석법하고 어림셈법이 시험에 나오면 풀기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10번하고 10-1번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예전에는 약간 쉽게 나왔는데 요즘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은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문제하고 10-1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10번 문제는 요 3개를 구하는 거고 10-1번 문제는 5개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29회 때, 30회 때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30회 때 나오고 그대로 안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은 매우 높은데, 그럼 이제 10-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1번 문제는 이런 자료를 주면서 뭘 물어보냐면 요 5가지 물어보겠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공식 알아야 되거든요. 담보 인정 비율, 부채 감당률, 총부채 상환 비율, 채무 불이익률, 영업 경비 비율, 이렇게 공식. 이 공식이 다 대입해야만이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5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좀 어렵게 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총소득 승수가 몇인가, 순소득 승수가 몇인가, 그건 좀 더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업 경비 비율, 채무 불이익률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려워요. 그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도 마찬가지고, 총부채 상환 비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거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못 풀겠으면 수식이라도 알아야 돼요. 왜? 여기 채무 불이익률 수식은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이라도 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이런 자료를 주고 나서 뭐라 하냐면 다음 중 틀린 거 그래요. 그럼 다음 중 틀린 거 그러면서 이제 1번 담보 인정 비율 이게 50% 이렇게 준다고. 그럼 1번이 옳은 말이면 이제 뭐 1번이 답이 아니고 틀린 거 고르겠으니까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그럼 5가지를 이제 구해라고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 주고서 다음 중 틀린 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2번은 부채 감당률이 몇이다. 3번은 총부채 상환비율이 몇이다. 이렇게. 근데 출제자 정말 재수없는 출제를 만나면 답을 5번이다 줘. 5번이다고. 그럼 답을 5번이다 주면 5개를 다 풀어봐야 된다. 지금 이해됩니까? 이제 틀린 거 고르겠으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주면 3번 정도에다 답을 줘야 돼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안 풀지. 근데 답을 5번이다 주면 4개를 풀어보고 4개가 다 틀렸다. 그럼 5번이 답일 때도 불구하고 5번도 또 풀어봐야 돼. 5번도. 그럼 5개를 다 풀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지금 출제하고 있어요. 아마 시험장에 가면 이런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담보 인정 비율. 그러면 1번 담보 인정 비율 구하겠는데, 담보 인정 비율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 담보 인정 비율 무엇입니까? 담보 인정 비율. 네가 해라. 배불러 죽겠다. 대부 비율이잖아. 대부 비율.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10억인데 융자를 5억 받았어요. 부동산 가격은 10억인데 융자를 5억 받았으면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몇 %요? 50%. 그거잖아요, 그거. 그러면 수식 만들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융자액이 되는 거지. 융자액. 이게 담보 인정 비율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얼마라고 주어졌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2억. 2억 좋습니다. 그다음에 융자액이라고 주지 않고 저기 주택담보대출액 1억. 그럼 몇 %? 50%. 50% 0.5. 됐습니까? 그렇죠. 자, 2번은 부채 감당률이네요. 부채 감당률의 수식은 알고 계시죠? 부채 감당률. 선생님 나는 모르는데 마음은 편하겠네요. 모르면. 부채 감당률. 순용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순용업 소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걸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다.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인가요?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순용업 소득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면 되는데, 원리금 상환액은 친절하게도 좋네요. 500만 원이라고. 그럼 이게 500만 원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순용업 소득을 구해봐야 되죠. 순용업 소득. 그러면 순용업 소득은 가능 총소득이 주어졌으면 가능 총소득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겠네요. 그럼 공실 및 불량부채는 가능 총소득의 25%네요. 그럼 200만 원에 2천만 원에 25%. 그러면 500만 원. 500만 원. 50%면 1,000만 원. 거기에 절반. 그럼 500만 원이죠. 뺐습니다. 기타 수입이 없네요. 기타 수입이 없으니까
유효 총소득이 나와네. 유효 총소득은 1,500인가요? 1,500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순용업소득이야. 잠 못 잡니다. 잠 한 명이라도 자면 목소리가 커지고 한 명이라도 주무시면 수업 끝나는 시간 10분씩 연장. 그러면 잠 못 주무시겠지 이제. 그럴 거 아니야. 언니 때문에 연장됐잖아. 언니 눈을 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유효 총소득에서 뭘 뺍니까? 영업 경비를 빼는 거죠. 네, 영업 경비는 가농 총소득의 50%라고 줬습니다. 그럼 가농 총소득 2천만 원에 50% 1,000만 원이겠네. 그럼 1,000만 원을 빼죠. 그럼 1,000만 원을 빼고 나면 우리가 구하는 순용업소득이 나왔습니다. 순용업소득은 얼마일까요? 500이죠. 그럼 여기다가 500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럼 부채 감당률은 몇입니까? 1. 자, 구했습니다. 3번 총부채 상환 비율.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은 저에게 수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은 이런 걸 들어봤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한다. 이건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 수식이 차입자의 연간소득,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차입자의 연간소득,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차입자의 연간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이 만약에 이게 50%다. 당신의 연봉이 1억이면 5천만 원까지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간소득분의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야. 원리금 상환액. 그럼 차입자의 연간소득은 얼마 주었습니까? 1,250만 원. 1,250만 원입니다. 1,2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 얼마요? 500입니다. 500. 이렇게 되면 이게 몇 퍼센트가요? 40%가 됩니다. 40%. 0.4가 됩니다. 40%. 자, 저는 풀이에 이제 이거 50% 0.5, 여기는 0.4라고 풀어놨어요. 자, 네, 4번. 4번은 채무 불이행률 구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률. 혹시 채무 불이행률 수식 기억난가요? 채무 불이행률.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채무 불이행률 나오면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유효 총소득이 나온다는 거. 유효 총소득이. 그럼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에 대해서 유효 총소득, 그다음에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유효 총소득, 우리 유효 총소득 여기서 구했습니다. 1,5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유효 총소득 1,500 맞습니까? 예. 1,500. 영업 경비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부채 서비스가 얼마입니까? 500. 부채 서비스 여기 있잖아요. 500. 거기 풀이는 이 순서가 바뀌어 놓은 거예요, 지금. 답은 맞는데 영업 경비에서 500만 원 써놨죠? 그 순서 보면 자, 풀이를 보면 채무 불이행률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그 옆에 풀이 보면 500 플러스 1,000 그랬잖아요. 그 정확히 하려면 1,000 플러스 500 그러면 더 정확해요. 저 앞에 500만 원이 영업 경비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영업 경비는 1,000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는 500이니까 뭐 답은 1 맞아요. 근데 그걸 좀 바꾸면 더 정확하다. 1입니다. 이제 5번. 5번은 뭘 구합니까? 5번은 영업경비 비율. 영업경비 비율인데 조건을 줬습니다. 무슨 조건을 줬냐면 그러면 유효 총소득 기준이야. 이 말은 이 유효 총소득에서 유효 총소득 1,500만 원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럼 1,500분의 몇이? 1,000. 1,500분의 1,000. 그게 영업경비 비율이야. 그럼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유효 총소득 얼마? 1,500. 영업경비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0.666 나가죠? 0.0067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아, 나 이거 할 수 있다. 그럼 하는 거고, 나는 모른다. 그러면 안 될 거고, 최소한 부채 감당률 수식을 알아야 된다요.
부채값 나누기 수식. 그래서 계산 문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채무 불이익률 수식은 순영업소득이 나옵니까? 유효총소득이? 유효총소득이 나온다. 유효총소득. 5개 공식 중에서 2번하고 4번은 필수 공식. 나머지 공식은 계산 문제 풀 때 물어보지 얘가 다른 이론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2번하고 4번은 이론적으로도 물어본다. 공식. 그래서 2번 공식과 4번 공식은 반드시 기억할 것. 10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푸시고 못 푸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는데 10번 문제는 의외로 11번 문제보다는 좀 3개만 구하는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제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10번 문제가 순소득 승수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순소득 승수 수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신 분이 있는가 봐야지. 응? 저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저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소득 승수의 수식.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이 나옵니까? 지분투자액이 나옵니까? 총투자액. 이제 된 거야. 된다고? 3월 달에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해. 근데 지금은 됐잖아. 총투자액이 나와. 그러면 총투자액. 다른 말로 부동산 가격. 여기 분모는 순소득, 순영업소득. 이게 공식이야. 그럼 이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는데 총투자액이 얼마 줬어요? 15억 줬잖아. 15억. 그럼 15억을 줬으면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돼요. 순소득만. 그러면 우리 순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순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그러면 순영업소득이란 말이에요. 순소득 우리가 구하는 순소득이 순영업소득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능총소득 주고 공실불량부채 주고 그럼 유효총소득 구하고 영업경비 빼면 그러면 순영업소득이야. 근데 여기를 아무리 봐도 뭘 안 줬냐면 가능총소득이 없어요. 그럼 또 뭣도 없습니까? 유효총소득이 없습니다. 자 봐요. 우리가 유효총소득 알고 영업경비를 알면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소득 나눈다. 이건 다 알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총투자액도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순소득만 구하면 될 텐데 순소득을 구하려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야 되는데 유효총소득 안 줬잖아요. 그다음에 영업경비는 유효총소득의 40%라잖아. 40%. 그럼 결국은 뭐 알아야 돼요? 유효총소득 알아야 되는데 유효총소득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옆에를 살펴봐야지 이제.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시험지가 잘못됐는가? 분명히 여기 가능총소득이 나와야 되고 유효총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안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요걸 이용하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이 분수식의 논리를 좀 아는가? 요거 물어본다. 분수식의 논리를 아는가? 그러면 저 유효총소득 승수가 주어졌는데 혹시 유효총소득 승수의 수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봅시다. 유효총소득 승수의 수식. 유효총소득 승수 수식을 한번 써봅시다. 요 수식. 유효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뭘로 나눈 거예요? 유효총소득으로 나눈 거라고. 유효총소득으로. 이게 유효총소득 승수야. 그러면 이 문제는 저 유효총소득 승수 있잖아요. 저 유효총소득 승수를 가지고 유효총소득을 구하는 거라고. 자, 이 문제 우리 순영업소득만 알면 되죠. 그럼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되죠. 근데 유효총소득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유효총소득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줘야 되는데 다른 문제는 가능총소득이 얼마다, 공실 및 불량부채가 몇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가능총소득도 안 주고 영업경비도 영업경비를 줬지만 가능총소득 안 주고 공실 및 불량부채도 안 줬잖아요. 이렇게 준다고 봐요. 여기에 가능총소득이 1억이다. 공실 및 불량부채가 1억에 10%다. 그 1,000만 원 뺀다. 그럼 유효총소득은 9천이다.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안 줬잖아. 그럼 안 주면 어떻게 할 건가? 안 주면 이 공식 이용한 거야. 이 공식. 유효총소득 승수를 통해서 유효총소득을 구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이 공식은 유효 총소득 승수의 공식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유효 총소득 승수가 아니라 유효 총소득을 알고 싶은 거라고. 유효 총소득을. 그러면 자리 바꾸면 된다고 지금 제가 지금 12번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이 자리에서. 맞잖아요. 그럼 자리 바꾸자고. 그럼 유효 총소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투자액을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눠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뭐가 나와요? 유효 총소득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유효 총소득 이제 구하자고요. 총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5억. 15억을 유효 총소득 승수가 몇이에요? 6으로 나눠요. 그럼 몇 나옵니까? 2억 5천이 나올 거예요. 2억 5천. 그럼 2억 5천을 구했어요. 선생님 나는 안 풀란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2억 5천이 나왔어요. 그런데 영업경비는 여기에 40%래요. 여기에 40%. 그럼 40%는 뭡니까? 1억이죠. 1억. 여기 0.4를 곱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억을 빼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입니까? 순영업소득은 1억 5천이 되는 거죠. 1억 5천. 그럼 순영업소득은 우리가 구하는 순영업소득은 1억 5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라고. 그럼 여기 이제 얼마 올라가요? 여기 1억 5천이죠. 그 순영업소득 승수는 몇입니까? 10.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채무불이익률 아까 풀어봤고 세후현금 수지 승수. 세후현금으로 승수. 자, 가자고요. 풀 의도는 없었지만 풀게 되네, 이제. 채무불이익률 아까 풀어봤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세후현금 흐름 승수를 보자고요. 자, 결론은 이제 세후현금 흐름 승수하기 전에 결론은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유효 총소득 승수가 나오면 이걸 유효 총소득 승수를 이용해서 뭘 구한다? 유효 총소득을 구한다. 근데 여기에 순소득 승수를 주거든요. 그러면 순소득 승수를 이용해서 뭘 구한다? 순영업소득을 구한다. 의미하셨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문제에서 여러 문제를 주는데 여기 승수가 이렇게 유효 총소득 승수를 주지잖아. 아, 이걸 이용해서 유효 총소득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문제를 보는 순간. 그다음에 여기가 순소득 승수가 나오면 순소득 승수를 이용해서 뭘 구해라? 순영업소득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의미하셨나요? 네. 대답은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세후 현금으로 승수 하겠습니다. 세후 현금으로 승수. 그럼 구하겠으니까 자 구해 볼게요. 세후 현금으로 승수. 그럼 이건 지우고 이제 우리가 구했으니까 세후. 제가 이거 푸는 것은 공식 한번 보자는 소리입니다. 세후 현금 흐름 승수. 공식.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 나옵니까? 총 투자액 나옵니까? 지분 투자액.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지분 투자액이 4억이라고 줬네요. 그럼 우리는 세후 현금 흐름만 알면 되겠네. 그럼 세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고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고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고 이렇게. 그 부채 서비스가 얼마? 6천만 원. 6천만 원 빼라는 소리지.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는 얼마입니까? 9천. 영업소득세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빼라. 그러면 세후현금 수지는 8천. 8천 올려라는 소리지. 일단 8천. 그럼 되십니까? 몇입니까? 5. 이렇게. 이 문제의 포인트. 유효 총소득 승수를 이용해서 뭘 구해라? 유효 총소득을 구해라. 이런 박스 문제가 나왔는데 승수가 나오면 그 승수를 이용해서 소득을 구한다는 거야. 유효 총소득 승수를 이용해서 뭘 구한다? 유효 총소득을 구한다. 그럼 여기에 순소득 승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순소득 승수가 10이라고 나왔어요. 그 문제가 여기다 순소득 승수 10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순소득 승수를 통해서 뭘 구한다? 순영업소득을 구한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풀려진단 말이에요.
자료에 승수가 나오면 그 승수를 이용해서 승수 앞에 소득을 구한다는 거야. 유효 총소득 승수 6 주어졌죠? 이걸 이용해서 유효 총수를 구한다. 순소득 승수가 주어지면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한다? 순소득을 구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야만이 문제가 풀린다.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포인트. 자, 됐어. 자, 됐어.